네, 다음으로 이제 투과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광학계인 경우에 지금 현재 각막과 우선 그 각막과 그다음에 방수체, 그다음에 수정체와 초자체를 통과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망막으로 그 빛이 도달을 하고 그 상이 그 상의 형태라든지 상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이 결국 이 상을 선명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양의 빛들이 이 정확하게 망막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점이 앞에 맺힌다거나 뭐 뒤에 맺힘으로 인해서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교정 렌즈를 이용을 해서 어, 그, 어, 근시인 경우라든지 원시인 경우라든지 뭐 난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망막 그 중심화 부분에 형반 부분에 그 초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초선의 위치를 함으로써 상의 선명도를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 그 이외의 환경적인 요소로서 이제 그 정보들이 빛 에너지 정보들이 많은 양들이 사실은 이제 망막에 도달이 되어야 시세포를 통해서 어떤 그 물체를 인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구성 요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얼만큼의 투과도를 갖는지, 얼만큼 잘 투과를 하는지, 또는 그 각 기관들의 여기서 나타냈던 뭐 요 이 안구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 대한 그 투과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안구의 투과도, 실제로 그 광학 재료의 투과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1, 2학년 때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쉽게 어떤 광학 재료의 투과도를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광학계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어떻게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빛들을 조사를 해서 이게 투과를 각 기관들의 이 광투과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임상적인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여기 나타나는 이제 정신물리학적인 방법과 이제 물리학적인 방법을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임상에서 측정이 되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리뷰하는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구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빛을 산란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투과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방에 있는 유리창을 보게 되면 유리창이 한 장이 있을 때와 두 장이 있을 때와 세 장이 있을 때와 네 장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 장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맑은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밖을 또는 밖에서 안을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수가 똑같은 유리창이라 할지라도 그 장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어떤가요? 사실 시야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제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 이 부분들은 물론 그 빛의 산란을 포함을 하기도 하지만 그 빛이 광학적인 매질과 상호작용을 어느 만큼 많이 하느냐, 즉 상호작용을 하는 길이에 따라서 빛의 흡수라든지 산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구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막이라든지 특히 각막이라든지 수정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질이 여러 가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론 눈에는 이제 눈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음, 그 빛하고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만큼의 스캐터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산란으로 인해서 그 빛의 투과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산란에 관계된 얘기들을 지금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우리가 노안이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안질환으로서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정체 내부의 이 굴절율이 그 변함으로 인해서 그 굴절율이 변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섬유질화가 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좀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경화되는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입자들이 덩어리가 이게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산란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란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실제로 이제 그 B2가 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인 그런 결과들에서 보면 나이에 의존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이제 실험 결과들로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임상적인 그 결과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란된 정도를 어떻게 보정을 해 주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 투과된 빚의 뭐 원불각 그 범위에 대해서 보정을 해줬다, 또는 뭐 170도 범위 내에서 빚을 만을 갖고 뭐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바꿔서 그 조건이죠, 제한 조건들을 바꿔서 이렇게 투과도를 측정을 하였다, 즉 보정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과도라고 하는 것, 즉 각 안광학 기관들에 대해서, 즉 각막과 방수체와 수정체와 초자체의 이 광투과율은, 즉 이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광투과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거의 그 각 기관들의 투과도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여주는 그 그래프는 우선 전 안구 두께인 경우에 대한 추가도를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께 16mm의 물의 파장별 투과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16mm의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표시하죠. 물에 대한 것만 이렇게 따로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물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그 16mm의 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6mm의 어떤 그 큐빗 안에 물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한 것하고, 그리고 안구 전체에 대한 투과율을 비교한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물론 나이에 관계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이에 따라서도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경향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화살표로 나타낸 이 부분과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380 정도가 되겠죠. 여기 380 나노미터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약 840 나노미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X축인 경우는 파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Y축인 경우에서는 그 파장별 투과율을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투과율은 퍼센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요 화살표 사이, 즉 380에서부터 840 나노미터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가시광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본다거나 자, 이런 부분들은 다 가시광 영역인 경우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시광 영역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시광 영역에서 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물 16mm의 물을 갖고 물 사이로 물을 그눈 앞에 두고 밖을 쳐다보게 된다면 분명히 물이 출렁거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있다면 꼭 우리가 유리창을 통과해서 밖을 보는 상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물은 거의 대부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막이라든지 방수체, 그다음에 초자체, 수정체 등 네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구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UV 영역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으로 갈수록 이렇게 보면 흡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흡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추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UV 영역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UV 380부터 가까운 쪽을 자 UV A 영역이라고 하고 그다음 저는 더 짧아질수록 UVB, 그다음에 UVC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UVA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우리 눈에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는 그런 자외선 파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막에서 그리고 또는 수정체에서 방수체에서 그다음에 초자체에서 이 UV, A, B, C 영역을 모두 흡수를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각막의 손상이라든지 뭐 초자체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 생리학적인 어떤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빛에 노출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UV를 다 흡수를 하고 있다. 즉 UV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가 큰 이 포톤들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망막으로 UV 즉 에너지가 큰 우리가 눈에 해로운 세포를 파괴시키는 UV 파장대를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눈은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망막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UV는 각막이라든지 여러 안광학 기관들이 다 흡수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럼 UV를 자꾸 차단시키고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 UV에 의해서 각막이라든지 또는 수정체가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변형으로 인해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란이 발생을 한다거나 백내장이 온다거나 뭐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광학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패턴을 보면 이걸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부 추가를 거의 100% 추가를 하지만 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과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투과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의 빛들은 망막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UV 영역 말고 IR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적외선 영역이죠.
적외선 영역인데 이 적외선 영역인 경우를 잘 보면 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외선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UV 이쪽 영역이나 IR 이쪽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의 영역은 뭐 UV에서부터 전 파장대의 빛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렇게 투과율이 있지만 UV라든지 아니면 IR 영역인 경우, 적외선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투과를 시키지 않게끔, 사실 UV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 세포들을 손상시키고요. IR 영역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적 변형을 이제 초래합니다. 그래서 열적 변형을 초래하는 그런 IR 영역들이 통과하지 못하게끔 마찬가지로 우리 각 광학 기관들이 흡수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치 골짜기처럼 이렇게 쭉 파여져 있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흡수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걸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자, 흡수띠라고 해서 업섭션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섭션 밴드가 생기는 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물인 경우에 대해서도 약 1마이크로, 1000나노미터 1마이크로입니다.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인 경우를 에 대해서 이제 흡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물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 OH기 있죠. H2O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OH기라고 합니다. 이 OH기하고 그다음에 포톤들하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즉 얘네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진동을 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이제 포톤으로부터 얻어서 이 OH의 진동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흡수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은 뭐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 흡수띠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자,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들은 이제 투과도와 관련된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던 것이었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안구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두께 16mm의 물의 투과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전체는, 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하고 여기 방수체 얘하고 초자체 얘가 얘의 투과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유사한 게 바로 16mm의 물, 즉 여기에 이러한 이 박스 안에다가 물을 16mm,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6mm인 물로 채웠을 때 빛이 이렇게 입사했을 때 여기에 도달되는 빛, 이하고 도달되는 빛하고 16mm인 박스 안에 빛이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측정되는, 즉 도달되는 요 16mm 물을 통과를 해서 도달되는 빛이 서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약 16mm의 물의
투과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